자신의 연 수입 구간이 3,600이 넘으면서 7,500만 원이 안 되는 프리랜서들은 이 책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3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된 세무사 장보월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고 해서요.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이 이제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약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식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 되고요. 한 80% 정도 분들이 간편장부라든가 또는 경비율이라는 어떤 국세청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본인의 세금을 가장 아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그런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3이라는 용어는 정식 용어라기보다는 세금을 떼는 세율이 3.3%라 이제 그냥 속칭 3.3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받으실 때 회사에서 그 국세청이 정해놓은 어떤 간이세율표라는 표에 의해서 세금을 그 급여에서 떼고 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근로소득세 딱 정산해 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근로자랑 비슷하지만 용역자라고 해서 비슷한 일들을 프리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 뭐 속칭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용역비를 지급받겠죠. 월급이 아니라 용역비 지급받을 때 떼는 세금이 3.32% 거든요. 고런 부분을 떼는 것은 근로소득세처럼 정산된 세금이 아니라 용역자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제 3.3을 떼게 되면 33만 원을 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 1,000만 원, 뭐 1년에 그렇게 해서 뭐 1억을 얻었다라고 하면 낸 세금은, 지금 미리 선납한 세금은 330만 원일 텐데요. 그럼 1억의 수입에 대해서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선납한 3.3을 뺀 나머지는 추가 납부가 될 거고, 아니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330만 원을 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30만 원을 환급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 3.3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세무 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개념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와는 좀 다른 구조고, 또 세무 신고를 직접 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자신이 어떻게 세금 신고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분들에게 이제 코드 번호를 부여해요. 6자리 코드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제 94가 들어가는 번호가 이제 프리랜서 코드인데요. 이제 940100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940, 929까지가 마지막인데 약 40개로 이제 뿌려져요. 근데 처음에 그 업종 코드 보면은 작가나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계셨겠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회사에 소속되시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활동한 부분만큼 이제 용역비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프리랜서는 약간 전문적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경제가 이제 다양화되면서 프리랜서가 여러 가지 양태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목수인데 뭐 목수면 목수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뭐 인테리어업이라든가 이런 거 낼 수 있는데, 그냥 3.3으로 이제 뭐 건설업체에 가서 이제 돈을 받는 경우. 즉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비슷한 일을 하지만 난 용역을 제공하고 그냥 3.3을 받는 그냥 프리랜서로 다양한 곳에서 일할 거야라는 그런 모든 사람이 이제 3.3 프리랜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코드에서도 뭐 그 외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학원 강사, 꽃꽂이, 뭐 얘는 전통적으로 아까 작가, 뭐 배우 이러다가 이제 그 외에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프리랜서가 특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 전부를 통칭해서 광의의 개인 사업자예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걸 이제 보통 연봉이라고 하고, 그거 이제 수입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이제 수익 금액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연봉 1억이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받는 수입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연봉 1억의 수입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얼마 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사업자도 수입에 대해서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는 절대 수입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는 수입이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억이라고 해서 소득이 작은 건 아니고, 수입이 10억이라고 해서 소득이 큰 것도 아니에요. 즉 수입에다 경비를 빼야
그래서 남는 이익을 이제 세법에서 소득이라고 하는데, 소득을 금액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라 프리랜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거죠. 그러나 프리랜서들 대부분은 자기의 수입은 바로 알 수 있지만, 3.3을 떼니까 역산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00만 원을 뗐다라고 하면 그 1억 벌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경비는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뭐 돈을 다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집계 내야지 경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념이 많이 약한 건 사실인데, 그 경비가 이렇게 집계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그러면 전부 수입이 소득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입이 꼴 경비가 제로니까 소득이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개인 사업자들 모든 업종들에게 경비율이라는 걸 정해 줘요. 프리랜서들 대부분은 뭐 초기에 사업 시작하면 그냥 수입의 60%는 빼줄게. 경비가 입증되든 아니든 뭐 이렇게 되다가, 수입이 넘어가면 이제 3,6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 뭐 20%만 빼줄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를 잘 안 챙기면은 똑같은 수입이라도 엄청난 소득의 차이가 생기겠죠. 사업에 관련한 필요 경비를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떤 건 돼요, 어떤 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경비고요.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경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교육비 썼다, 뭐 애들 의료비 썼다, 이런 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건 뭐 가사 관련 경비나 개인 경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식사를 하고 또는 이동을 하고 이랬을 때 뭐 각종의 돈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그냥 나와서 놀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 사업을 하려고 직간접적인 어떤 교류를 하고 관계를 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쓰여지는 모든 경비들이 다 필요 경비죠. 선택지가 두 가지겠죠. 국세청이 정해 준 그 업종별 경비율. 그 업종별 경비율은 이 책에 그 뭐 구사번 때에 작가, 화가, 작곡가, 배우, 뭐 모델 이렇게 다 해서 40 가지의 그 내용의 경비율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되게 간단해요. 수입이 1억 인데 경비율이 40대 있으면 4천만 원 빼주겠다는 거고요, 있든 없든. 어 그래서 그렇게 경비율대로 따라가는 방법, 아니 나는 경비율대로 따라가게 되면 내 실제 경비보다 작을 뿐더러 또 가산세도 있대. 장부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빙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경비를 내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비율이 나한테 유리할 때는 그 경비율을 쓰세요. 그러나 경비율이 나한테 불리할 때는 내가 어떻게든 나의 실제 사업상 경비를 입증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갖고 그걸 챙기셔야 된다. 연 수입이 3,600만 원이 넘는 순간서부터는 대단히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죠. 3,60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늘 환급이에요. 3천만 원이라고 치면 3.3이라고 한 9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을 텐데요. 3천만 원 기준으로 경비율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90만 원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넘으면 40만 원만큼 환급이 되겠죠. 그 3.3이 더 크니까요, 내가 낼 세금보다. 근데 3,600만 원이 넘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경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져요. 원래 받던 경비율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소득이 그만큼 확 폭증을 하게 되죠. 똑같이 3,600만 원을 받았는데, 전에는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세금을 뭐 300을 내래. 세금이 300 나온다고 하면 한 달 수입이 세금으로 사라져요. 근데 예측 가능한 세금이었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5월 달에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300만 원을 내라고 계산상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황당해지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늘 세금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이제 3,600만 원이 넘어져 가지고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온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아 한 달치의 나의 수입이 세금으로 나가는구나.'의 첫 번째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월 달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내년을 맞아서 또 똑같은 일을 당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비율로 하는 거보다 자기가 사업상 경비를 기본적인 것만 챙겨도 충분히 본인이 낼 세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경비율로 신고하는 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경비 같은 걸 챙기면 세무 신고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 세무사들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무사들만 찾아가서 뭐 세무대리 비용 주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고 그걸로 차라리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편장부 대상자, 즉 연간 수입이 7,500만 넘지 않으시면, 제일 문제가 그거였죠. 3,600만 원은 넘고 7,5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 그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자기 스스로 간편장부라는 개념을 아시면 지금 이 책에도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잘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무대리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200만 원 나오잖아요. 세무사를 통해서 복식장부라는 걸 바꿔서 신고하게 되면 20% 세금 공제를 줍니다. 그러면 200만 원 낼 거 40만 원 빼면 160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40만 원 범위 안에서 그 세무사들한테 대리 비용 주시면 손해 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를 그냥 항구적으로 할 거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프리랜서 분들 중에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3.3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그 4대 보험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그냥 4대 보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4대 보험은 약간 이제 어떤 소득이 많아졌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내가 3.3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 내서 가시면 좋고요. '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없는 상태에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번거로움은 있겠죠. 사업자 등록 없으면 내가 그런 증빙 다 챙겨야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면 홈택스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고. 5월 달에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될 분들로 세원이 파악된 국민들에게 국세청은 안내문을 보내요. 그게 서로 두렵더라도 반드시 읽어 보셔야 돼요. 3,6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환급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직접 반송을 해도 ARS로 해 가지고 환급 받으시면 되고요. 3,600에서 7,500 사이에 세금 너무 부담될 수도 있는 분들은 '내가 이 5월 안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세금 많이 안 낼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사업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식으로 한번 변모를 해 가지고 나의 세금 구조를 확 바꿔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5 월이고, 5 월을 놓쳐서 무신고가 돼서 불필요한 세무 비용 쓰거나 또는 과다한 세금 내는 그런 상황 되는 것은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